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입니다. 사계절 중에서도 특히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부터 휴가지에서 우리 가족을 확 덮칠 수 있는 재난까지 저희가 미리 예방, 차단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한 데스크를 모셔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재난이죠. 가장 큰 재난을 막아보도록 하죠. 아이고. 야, 지난주에 공동 1위로 올라서자마자 렛츠고, 렛츠고. 찾아왔네요. 하와이 와이메아 비치, 자메이카 네그르, 또 보라카이의 아리엘 포인트 등. 자, 이곳들의 공통점은 뭐다? 모두 깎아놓은 듯한 절벽으로 다이빙 매니아들의 성지라는 겁니다. 와. 어머머. 자, 저렇게 동시에 뛰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밑에 바위 있잖아.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이빙의 짜릿함에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면 큰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약 50m 높이의 가파른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는 러시아인 남자. Не прыгайте, не прыгайте! 자, 주변에서 안 돼, 위험해 이런 만류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닷속에 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아, 설마. 자, 근데 몸이 축 늘어진 채 물 위로 떠오른 그. Лена побежала! 안타깝게도 이틀 뒤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남자가 추락한 높이는 50m 절벽. 자, 그런데 시속 122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수면에 부딪힌 겁니다. 자, 물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요.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수 자세입니다. 맞아. 아무리 물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25m 절벽에서 잘못된 자세로 물에 떨어지는 건 무려 13m 높이,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과 물이 마찰할 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골절은 물론 척추뼈가 부러져 하반신 마비,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게다가 뭐 물 아래에 있는 바위에 부딪힐 가능성이 그럼요. 굉장하고요. 너무 네. 무섭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을까요? 자, 꼭 기억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준비 운동은 당연히 필수겠고요. 바로 손, 머리, 가슴, 다리. 그러니까 다이빙할 때 이 순서대로 입수를 해야, 뛰어내려야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20m 이상의 높이에는 아무리 그런 자세를 취하더라도 위험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8위 공개합니다. 침묵 속의 죽음, 침대 위의 익사. 2017년 6월 텍사스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프란치스코 가족. 오랜만에 물장구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4살짜리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아빠 저 너무 졸려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유난히 피곤해하더니 갑자기 음식물을 개워내고 설사까지 했는데요. 왜? 자, 그래서 엄마는 혹시 물놀이 때 먹은 햄버거 때문인가라는 생각으로 급히 약을 먹이고 아이를 간호했고요. 그 덕분인지 아이는 다행히도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왜? 아니, 기력을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뭔 일이 났어요? 자,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그만 침대 위에서 사망. 왜? 프란치스코 3세가 사망한 이유는 마른 익사였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 자, 보통 수영하다가 종종 갑작스럽게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른 익사는 잘못 삼킨 물의 일부가 폐 속에 흘러 들어가면요. 뒤늦게라도 폐에 자극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실제로 맞나요? 2005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3에서 4천 명 정도가 익사로 사망하고요. 어머나. 이 중에서 무려 13%에 이르는 500여 명이 마른 익사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꽤 많네.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증상을 알면 저희가 마른 익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마른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물놀이를 마친 뒤
가슴 통증, 기침, 구토감,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거품을 토하는 등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유아, 7살 이하의 아이들은 후드를 포함한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른 익사에 대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에 17위 공개합니다. 위험 탈출, 이곳에서 살아남기. 자, 이렇게 여름철, 도심에서 가깝고 한 공간에서 물놀이, 또 어트랙션 등등 스릴 만점 즐거움이 있는 워터파크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워터파크 곳곳에서 당신과 또 가족을 노리는 안전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의 꽃 중에 꽃은 뭐다? 슬라이드. 그렇습니다. 스피드와 스릴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자, 하지만 빠른 속도만큼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죠. 알아도 듣자, 모르면 더 듣자. 놀이기구 안전 탑승법. 자, 워터 슬라이드를 탈 땐 라텍스, 또 폴리우레탄, 나일론 소재 등의 수영복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영복 소재가 아니거나 옷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에 슬라이드를 내려가던 중간에 멈추거나 심지어는 워터 슬라이드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진짜요? 이 옷의 마찰력 때문에 이 저항력 때문에 튀겨나갑니다. 야, 이거 전혀 몰랐네요. 화면 보시죠. 갑자기 뒤에서 자, 어머머. 아이고야. 피할 겨를이 없네. 네. 아, 저 위에서 내려가면 안 되지. 대부분 워터 슬라이드에는 안전 요원이 있어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을 하지만 자, 영상처럼 안전 요원이 또 없는 일부의 워터파크 혹은 또 요원의 말을 무시하고 연속으로 탑승을 저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죠. 타박상, 골절 등 큰 불상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때 또한 올바른 자세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양손을 일단 가슴에 밀착하시고요. 발목은 꼰뒤, 발끝을 아래를 향해 주시고요. 자, 고개를 들고 배꼽 쪽을 향해서 아래를 주시하면서 타셔야 되는데 이 자세는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된 자세이고요. 자, 그리고요, 파도에 몸을 맡겨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인공 파도풀. 무려 2m가 훌쩍 넘는 파도로 스릴이 끝내주죠. 하지만 구명조끼나 튜브 없이 그냥 몸을 맡겼다간 몸을 가두지 못해서 온몸이 쏠리면서 찰과상과 또 타박상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안전가드, 구명조끼, 튜브는 필수고요. 가급적 엉덩이 쪽에만 걸치지 말고 들어가서 손잡이를 꽉 끼워서 나를 맞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튜브에 엉덩이 끼는 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튜브에 이거 엉덩이 껴봤는데 진짜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몸이 이렇게 껴가지고 그 상태로 만약에 이게 수심이 깊은 데로 이게 이동을 하면은 몸을 못 가누잖아요. 순간적으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세보다는 손을 꽉 끼고 자기 딱 몸에 잡고. 끼우는 튜브 자세가 더욱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여름철 암을 부르는 몸. 섹시한 버디란 또 탄탄하고 매력적인 건강미를 위해 여름마다 이것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암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선탠입니다. 선탠하다가 암에 걸리는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100% 실화입니다. 자, 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간호사 타우니 월러비. 엄마, 피부색 섹시한 거 봐. 대체 태닝을 얼마나 자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럽다, 얘. 이게 쉬운 줄 아니? 진짜 자주 해줘야 유지가 된다. 자, 서양에서 워낙 태닝이 대중적이잖아요. 특히나 이 월러비는 일주일에 평균 4~5번씩 인공 선탠을 즐길 만큼 태닝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얼굴이 너무나 간지러워 잠에서 깬 월러비. 자, 월러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얼굴에 검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난 건데요. 급히 병원을 향했는데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바로 악성 흑색종. 피부 암의 종류 중 가장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자, 보통 흑색종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햇빛에 의해 손상돼 검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자, 인공 선탠을 할 때 램프에서 발산되는 자외선은 태양 광선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비해 그 방출량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월러비는 이 흑색종 때문에 암이 발생한 피부 부위를 모두 도려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려다가 아이고야.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특종을 준비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도 5년 동안 악성 흑색종이 33.4%나 증가. 각종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면서 자외선 노출량도 급증.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악성 흑색종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네. 그러면 이제 선탠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력적이긴 해요, 구릿빛으로. 대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공 선탠을 할 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법칙.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2회, 1년에 총 30회까지만 피부의 수분이 급격히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광 화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연 태닝을 하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 어딘가에 생겨난 점이 점점 커져가거나 점의 모양이 일정치 않고 울퉁불퉁할 때. 자, 그리고 다들 손톱 한번 보십시오. 자, 손발톱에 흑색 세로줄이나 반점이 생긴다면 흑색종을 알리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아 즉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엔 6입니다. 파도의 역습, 모모모 주의보.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5위 공개합니다. 당신의 감기 증상, 감기가 아닐 수 있다. 여름철 고열, 기침, 두통, 콧물, 오한의 증상으로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는 당신.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려 치사율 15%에 달하는 이 질병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 즉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체로 흡입되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목숨에 치명적인 레지오넬라 폐렴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폰티악 열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그 이유는 더운 여름철에 균의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름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냉각수, 에어컨, 샤워기 등에 균이 아주 바글바글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에 45건이었던 우리나라 레지오넬라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128건,
1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의 치사율이 무려 15%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흡연자, 신부전증, 폐질환, 심혈관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짚어드립니다. 고열, 마른 기침, 두통, 무력감과 권태감의 증상이 보인다. 또는 호흡곤란, 설사, 위장장애까지 있다면 탈이 났나? 에어컨을 많이 쐬서 감기 걸렸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날로 정하셨어요. 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담근 뒤 칫솔로 살살살살 청소를 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되고요. 냉각기 관리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중성세제를 탄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뿌려주면 끝입니다. 쉽죠? 그리고 공원이나 등산 가셔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뭐예요?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많이 하는데?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중시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